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비무장지대에서 역사적인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멈춰있던 비핵화 협상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었는데요.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협상 전망해 보겠습니다. 아주대 통일연구원 최순미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판문점 만남부터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이벤트들이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아주 정말 세계가 집중하는 가운데 남북미가 이제 DMZ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라던 바였을 겁니다. 2017년도에 이제 남북한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었고, 특히 북미 간에도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간절하게 가고 싶어 했던 곳이 바로 DMZ였거든요. 네. 근데 어제 드디어 이제 남북미가 DMZ에서 만났고, 또 특히 그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남북미가 3자가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순간 연출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 3자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자, 문 대통령이 어제 이제 판문점 JSA에 방문을 하면서 첫 남북미 회동이 이뤄진 거지 않습니까? DMZ에서의 방문, 그러니까 DMZ에서의 남북미 회동이 상징적인 의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DMZ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모순적인 그런 역설들을 담고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국 전쟁이라는 그 큰 아픔을 겪었고, 또 1953년도 7월 달에 이 6.25 전쟁에 대한 정전 협정을 바로 이 판문점에 그 DMZ에서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 이제 그 화해의 역사도 있지만 또 동시에 전쟁의 역사, 그리고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과 같은 아픔의 역사, 이런 모든 그 남북미 3자 간의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역사들이 녹아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상징적인 곳에서 남북미가 만나서 새로운 어떤 대화의 시작을 이어나간다는 것, 그거 자체로 아마 상징적인 정치적 메시지를 이제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굉장히 즐겨하는데 네. 이번 만남도 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서 뭐 32시간 만에 북한이 화답을 했다고 하죠. 이번에 만남에 이게 빠르게 응한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나타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일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죠. 거의 그렇죠. 예언에 가까운 그런 추측들이 있었는데요. 네. 결국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은 결국 북한이 남북미 회담을 가짐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그 아시다시피 하노이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노딜로 끝나면서 사실은 북미 대화 자체가 멈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간의 대화의 시계가 멈춰 있었던 것인데, 그 태엽을 다시 감기 위해서는 북한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든 대화의 어떤 명분, 그리고 물꼬를 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두 번째 얻을 것은 바로 북한의 어떤 대내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친서를 주고받은 부분도 노동신문 1면에 크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북한의 인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어떤 리더가 그 세계 무대에서 동등하게,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대상으로 동등하게 정상 간 어떤 협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외교적인 성과를 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얻을 점들 때문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자, 이번 북미 정상은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53분 동안이나 이렇게 회담을 했는데요. 자, 예상 밖으로 좀 긴 시간을 가진 셈인데, 자, 이번 만남을 두고 회동이다 아니면 회담이다 이런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번 판문점 회담 3차 북미 회담으로 규정을 해도 될까요? 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평가하라고 한다면 회담이라고 보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그 일반적인 정상회담의 절차를 밟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라는 것이 마치 지금 이제 북한과 미국과 남한의 경우에는 독특하게도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정상 간 대화들이 오고 가고 있지만, 사실상 정상회담은 원래 이제 실무진 사이에서 디테일한 것까지 모두 다 조율이 된 상태에서 정상 간끼리 만나서 사실은 결정하고 사인하는, 그리고 발표하는 그런 절차가 일반적인 정상회담의 그런 수순인데, 네. 이제 남북미의 특성상 탑다운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독특한 그리고 갑작스러운 그런 만남까지 성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만약에 어제 그 남북미의 만남을 통해서 무언가 얻은 것이 있냐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사실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넥스트 정상회담을 위한 어떤 그 준비하는 단계, 혹은 넥스트 정상회담을 위한 어떤 명분을 쌓아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라고 평가되어
전망되어집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이제 미국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직 김 위원장이 답을 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역시도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한 문제일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를 했지만 또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수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고요. 특히 그 북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북한이 만약에 미국으로 가서 백악관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 이동 수단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 행정 문제까지도 아주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얽혀 있거든요. 네. 그 전례가 또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외교적인 어떤 활동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고 또 경험치가 낮은 북한 입장에서는 선뜻 대답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예, 자, 북미 정상은 3주 내로 각 대표를 지정해서 포괄적인 협의를 하기로 이렇게 합의는 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북한이 좀 반대했던 폼페이오와 이 비건을 내세웠단 말입니다. 이건 북한도 동의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제 각 국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의 특성상 그 측근의 어떤 그 인사들을 물론 쉽게 바꾸기도 하지만 또 본인의 어떤 결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또 유지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북한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폼페이오와 비건이라는 어떤 그 중대한 그리고 트럼프가 원하는 카드를 쉽게 포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동의했다라고 보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실무진이 차원에서 필요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네. 예. 북한 측에서는 어떤 사람을 실무협상 대표로 내세울까도 관심인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최선이 제일 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도 북한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행보 그리고 특성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의 어떤 그 외교나 정치를 할 때의 실무진들은 특정인을 정해놓고 쓰기보다는 그 여러 이제 말하자면 태스크포스 팀 같은 것들이 구성이 돼서 함께 투입되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연했던 지금까지 그 투입이 되었던 최선이라든지 아니면 김영철이라든지 하는 여러 그 대미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인물들이 함께 이렇게 머리를 맞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요. 이 싱가포르 회담 때도 합의문 발표 뒤에 2, 3주 내에 이제 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바로 결렬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싱가포르 회담 때 전철을 좀 밟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뭘 조심해야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북미 회담의 특성이 이제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인데 사실 이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은 많은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그 정상 간의 만남이 훨씬 더 유연하고 또 절차를 다소가 생략을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좀 조율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또 단점으로서는 구체적인 결과를 내어놓기에는 또 그 실무진 간의 협상이 좀 부족한 그런 단점들도 남아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절충을 하려면 사실상 탑다운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실무진 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특히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우리는 북한과 미국과 심지어는 남북미 3자 간에도 비핵화라는 문제를 둘러싸놓고 동상이몽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놓을 것인가 혹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견들이 있는가라는 디테일들을 구체적으로 조율하지 않는다면 즉 실무회담을 그 정확하게 밟고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탑다운 방식은 또 다른 노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북한과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문제 또 그 상응 조치를 둘러싼 입장차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지금 관건인데요. 한미 정상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잘 풀어나가야 될까요? 사실 한미 정상 간의 이견의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조율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번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것과 같이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대해서 특히 한미 정상 간에는 현재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즉 우리가 걱정하는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또 특히 남남 갈등이 이 부분에서도 있는데요.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것이 이제 적어도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는 어느 정도의 신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히 이견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남겨놓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또 미국으로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율의 필요성을 안고 있으나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최근에 북한과 중국이 밀착을 하면서 우리 역할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북미 대화에서 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도 관심이거든요. 네, 이제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대안을 찾았어야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대안을 찾은 것이 바로 기존에 뒷배로 많이 활용을 했던 중국과 러시아를 각각 이렇게 그 친밀도를 높이고 또 시진핑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약속들, 즉 북한을 지지할 것에 대한 약속들을 이제 논의를 했던 것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러한 정치적인 액션, 외교적인 액션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 즉 한국의 역할을 축소시킨다라기보다는 미국에 대한 대미 메시지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거거든요. 즉 우리의 역할은 사실 우리가 그 안에서 촉진자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해 나가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멈춘 이 시기의 태엽을 사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4가지 합의 사항 중에서 특히 실천 사항에 해당하는 1, 2, 3항 이제 북미 간의 이런 실천 사항들을 다시금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세부적인 조율 이런 것들을 남한이 또 역할을 통해서 더 빨리 더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 막전 막후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대 통일연구소 최순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